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종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최근 북한의 핵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핵 WMD 대응본부를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을 10일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 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 WMD 대응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안은 10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등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자 국가안보회의가 밝힌 것 외에 새로운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정보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거래설 부인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처음으로 포탄을 판매해 제공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중요한 대북 억지 동맹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극단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식량난 등 국제 이슈는 물론 양국이 맞서고 있는 대만 문제, 기술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는 긴급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우리는 중미 두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위해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한 이후 양국 간 갈등이 크게 격화하면서 주요 대화 채널까지 단절된 상태에서 성사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일 보도했습니다. 9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한 중국 국제항공우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공항에 착륙한 H-6K 전략폭격기의 날개 아래 2PGD-21로 명명된 미사일 2발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대만 해협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군함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매체들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등장한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8일 중국 중앙TV는 시주석이 합동작전지휘센터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시주석의 직함, 즉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개에다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 총사령관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사면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합동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전군의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 집중하라고 명령했으며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주에서 러시아의 철수 발표 이후 이틀간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AFP에 따르면 이날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7km를 진격했으며 이틀 동안 12개의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전하며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따라 헤르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과 16일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세르이 니키포로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0일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겨울용 군복을 제작해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음을 밝혀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러시아 군복 제작 수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베이징 대사관 경로로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현재 일본의 피해 상황은 없지만 북한이 서쪽 해안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으로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면서도 최고 고도는 50km 이하,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이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담으로 하고 싶다며 센가쿠 열도 등 현안이 있지만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일중 쌍방이 노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성은 6일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 당 혁명 노선의 과학선과 생활력이 뚜렷한 과시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국가는 남들 같으면 열백 번도 더 주저앉을 미중유의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와 천지개벽의 역사를 펼치며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온갖 시련을 돌파하며 불가역적 지위를 성취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 려명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최근 열린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려명은 민족화해협의회 김유성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4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상주시키고 그중 2대는 일본에 전력 배치했으며 핵 항공모함들과 전략 잠수함들도 부산항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뢰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얼마 전에 진행된 남조선 미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핵동력 항공모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사용 가능한 모든 핵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임의로 추가 전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전에 간청하는 비굴한 추태도 불여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요구를 다시금 새기고 분발하자 제하 1면의 기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진군이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며 연말까지 가시적 경제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사실상 40일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경제 총력전 모드로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은 연말을 앞두고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주민노동력 총동원 운동을 벌이곤 해왔습니다. 이는 또 올해 남은 기간 북한의 대대적 무력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며 당의 사업 총화와 내년도 계획 수립에 집중하는 12월은 통상 북한의 도발 비수기로 여겨집니다. 다만 국방부문 성과를 위한 간헐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은 올해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국방 성과로 내세우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지난 13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정 억제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관계는 대화 단절 수준의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계획에 미국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로 주하이 에어쇼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양국 정상은 극단적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양국이 맞서고 있는 대만 문제, 기술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연말까지 40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지위를 불가역적이며 시련 속의 천지개벽이라고 선전하는 가운데 40일 전투 총력전에 돌입하여 경제 성과와 더불어 국방부문 성과를 위한 간헐적 도발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3국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 동북아 정세는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보와 국방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지혜를 모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 안보 정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